자, 먼저 일반 전표 5문제 먼저 풀고 여러분들 입력하시고 그렇게 순서대로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3월 21일 SJ컴퍼니의 외상매입금 결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용돈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속금 600만 원을 SJ컴퍼니에게 배서 양도하고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그럼 먼저 외상매입금 결제한다라고 했으니까 외상매입금 부채를 줄여줘야 되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이고 거래처는 SJ컴퍼니고, 자, 금액은 장부에 1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갚기 위해서 영동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속금, 그럼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를 했네요. 그럼 받을 어음 용동물산의 어음을 600만 원짜리를 양도했으니까 지워주게 될 거고, 차이나는 이 500만 원은 우리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4월 30일 회사는 영업부서 직원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4월 불이백인 3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300만 원을 지급했고, 자, 이번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상품이니까 우리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다음 5월 12일 당사는 자금 악화로 주요 매입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생유통에 대한 외상매입금 4천만 원 중 3,8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그럼 일단 외상매입금 4천만 원 지우는 거죠. 그럼 부채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상생유통 4천만 원이고, 자, 대변에는 우리가 이 4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3,800만 원만 주고 차이나는 이 200만 원은 면제받았어요.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면 되겠죠. 이 정도 템포면 이번 우리 시험에 자산 수증 이익이 나올 때가 됐네. 자, 다음 5월 25일 당사는 한 주당 발행가액 4,000원, 주식수 5만 주의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예금으로 2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이 있다. 한 주당 액면가액은 5천 원이며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럼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이고,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주식수는 5만 주고 액면가는 5천 원이죠. 그럼 얘 계산하면 2억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발행한 금액을 돈으로 받을 건데 이 돈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어요. 5만 주를 주당 4천 원에 발행했으면 2억 원이라서 이 2억 원이 입금되었다고 적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보통 예금으로 2억 원이 들어오게 됐고, 그럼 우리는 5천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올 거라는 거 알았죠?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우선 상계해야 되는데 자본거래는 무조건 우선 상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지금 2천만 원 있네요. 5천만 원 손해 봤는데, 그러면 이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 먼저 우선 상계하고,
다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나머지는 3천만 원을 인식하면 되겠죠. 다음 6월 15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삼삼의 주식을 전부 4,7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주식 처분 수수료 4만 5천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우리가 보유 중이던 거를 매각하거나 그러면 일단 먼저 장부에 적혀 있던 기록을 지우는 건데, 자, 단기 매매 목적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고 우리 장부에 5천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네요. 장부 금액이 5천만 원. 그러면 얘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천만 원이다라고 먼저 써주고,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받는 돈을 쓸 건데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돈이 4,700만 원에서 우리는 4만 5천 원을 빼고 그러면 4,695만 5천 원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럼 차이 나는 우리는 304만 5천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분개한 거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매매추전표 문제를 볼게요. 자, 매매추전표 과세유형부터 보면 먼저 6월 13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특별한 거 없으면 우리는 과세유형은 11번 매출 과세가 될 거고, 자, 다음 두 번째, 자, 우리는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럼 카드 매입이고, 아래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카드의 과세 매입 거래죠.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고,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매입거래처 선물 그러면 접대죠. 그래서 54번 불공. 다음 9월 22일 날 증빙인 줄 알았더니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대요. 그럼 아무 증빙을 준 게 없는데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 거래를 했죠. 그럼 과세 거래인데 증빙이 없으면 우리는 14건별을 선택해야 되죠.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근데 봤더니 원재료네. 그럼 불공제 사유일 리가 없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 자, 이렇게 하면 일단 5개의 과세 유형부터 찾았고, 자, 다음 1번 문제부터 보면, 자, 6월 13일 날 당사가 제정한 전자제품을 주식회사 대한에게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판매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럼 얘는 제품 팔았고 그리고 다음 달 말일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고 분계는 그게 끝이죠. 그 외엔 특이점이 없네요. 자, 그럼 바로 매입매출전표로 가서 자, 날짜 6월 13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전자제품 30개 50만원짜리. 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분계는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오도록 해주면 되겠죠. 다음 7월 25일 회계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책상을 주식회사 카이마트에서 구입하고 구매 대금을 다음과 같이 법인카드인 세무카드로 결제하였다. 구입 시 자산계정으로 입력할 것. 그럼 우리 회계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책상이면 비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그럼 미지급금의 카드사는 여기 적혀있죠. 세무카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산 곳은 카이마트고. 자, 그럼 날짜 7월 25일 날, 자, 우린 57번 카드 과세라고 적어뒀었고 우린 책상을 샀어요. 금액은 220만원이라고 쓰면 분리가 될 거고, 우리가 구입한 곳은 카이마트에서 구입하고 증빙을 받았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 건 세무카드에 갚아야 되죠. 자, 그럼 분계는 미지급금의 카드사부터 해야 되니까, 자, 저는 분계 그냥 카드라고 하니까 미지급금의 세무카드라고 붙었네요. 그럼 원재료를 비품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15일 생산부문에 매입거래처 선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영선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30만 원은 즉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생산 부분 매입 거래처 선물이니까 500번대 접대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예금 30만 원, 그럼 나머지 135만 원은 미지급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날짜 9월 15일 날 54번 불공이고 선물 세트 15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영선으로부터 샀고 전자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분계는 혼합. 아이고. 그럼 500번대의 접대비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30만 원, 나머지는 외상 일반적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 다음 9월 22일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110만 원이 입금되어 확인한 바 돈 금액은 비사업자인 김길동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그럼 다음 별도 세금 양산한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일단 김길동 쳐볼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쓰고 무방함이지 쓰지 말 것 이게 아니죠. 없으면 당연히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자, 그럼 제품 매출이고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온 거예요. 자, 14건별이고 자, 우리는 제품을 판 거고 금액은 110만 원이다라고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김길동 있네.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한 거 맞고 이 돈을 보통 예금에서 받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28일 당사는 원재료를 진행 상사에서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금 중 1,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얘는 별 특이한 거 없죠. 원재료 샀고 보통 예금 1,500,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자, 그럼 9월 28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원재료 5천만 원, 진행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자, 이제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1,500만 원, 나머지는 외상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제. 자, 다음 자료 보고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 및 거래처 명도 입력할 것. 거래처 이름 적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ABC사는 선적일 원화 환가일하니까 선적일이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선적일 기준 안료를 쓸 거고, 다음 베이징사는 선적일 원화 환가일 보니까 환가일이 날짜가 더 빠르네요. 그래서 환가일 기준 환율을 쓸 거고, 다음
중국 베이징사는 선적일이 원화 환가일보다 더 빠르네요. 자, 그럼 이건 선적일 기준 환율로 써주면 되겠죠. 자, 거래 통화는 US 달러하고 위안이고. 자, 더 이상 뭐 특이한 점 없으니까 자, 그럼 수출 실적 명세서로 먼저 가서 자, 날짜 4월부터 6월 자, 통화 코드는 미국 환율은 달러당 1150원 외환은 5만 달러 거래처는 ABC사 다음 자, 선적일은 우리 뭐 환가일이 더 빠르다 한다고 영향 미치는 게 아니죠. 그냥 선적일은 공급 시기를 칭하는 거니까 선적일을 쓰는 거고 통화 코드는 위하고 똑같으면 그냥 엔터 치시면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자, 그럼 환율은 환가일이 더 빠르니까 1130원이고 6만 달러 DEF4 아이고. 자, 통화 코드는 중국. 자, 중국은 위안당 170원이고 70만 위안이고 베이징사다. 이렇게 써주고 자, 저장하면 자, 얘도 끝이죠.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로 갈게요. 자, 이기 확정 신고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2기 확정 신고서를 먼저 들어가서 자, 문제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액이 8천만 원 있어요. 8억이 있어요. 그러면 과세 세금 계산서 1번 칸에 자, 우리 8억을 써주고 다음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이 공급대가 5,500만 원. 근데 바로 아래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도 보이네요. 공급대가 1,100만 원. 그럼 공급가액은 5,000해서 6천만 원이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칸에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3번 칸에 자, 우리는 6천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고 자, 다음 외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그럼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5번 칸에 6천만 원. 다음 직수출이 2천만 원 있네요. 그럼 영세율의 기타 6번 칸에 2천만 원.
자, 대손세액 공제 과세제와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아래의 사유로 대손세액이 확정되다. 2020년 9월 25일에 부도 발생한 주식회사 한국에 대한 받으러움 3,300만원 벌써 포함. 자, 되나요? 수시 오케이? 자, 우리는 항상 부도가 발생한 날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대손 확정일인데 얘가 지금 2기에 일어났네. 아직 6개월이 안 됐죠. 그래서 얘는 이번 신고 때 해당 사항이 아니죠. 얘는 빼고 부도가 6개월이 안 지났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얘는 빼고 다음 2020년 10월 5일에 소멸시효 완성된 주식회사 상담에 대한 외상 매출금 2,200만원. 그러면 얘는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되겠죠. 그럼 이 중에 200만원이 이번 대손세액 공제 대손이 확정된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00만원만큼 금액을 줄여줘야 되겠죠. 매출세액을. 그래서 마이너스 200만원이라고 써주고. 자, 다음 매입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일반 매입액이 공급가액 6억 1천만원 적혀 있고, 자, 그 바로 아래 거는 잠시 후에 봐도 되겠다. 자, 그럼 먼저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 10번 칸에 6억 1천만원, 6,100만원. 전자세금 계산서 고정자산 매입액이 비업무용 기계장치 매입액이 6천만원.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업무용 기계장치가 6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3천. 그럼 다 고정자산이니까 9천만원에 900만원. 자, 먼저 이걸 정리한 후에 자, 여기에서 일반 매입은 불공제 사유 없는데 고정자산 매입에 비용업용 소형승용차가 불공제 사유죠. 그럼 3천에 300만원만 16번 클릭해서 50번 칸에 3천만원에 300만원 써서 300만원의 매입세액을 우리는 공제 빼주고, 자, 다음 자, 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된 세액이 300만원 있어요. 그럼 21번 칸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300만원. 자, 다음 정상적으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공급가액 1천만원, 세액 100만원.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우리는 세금계산서 받은 거죠. 그럼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12번에 38번. 자, 그럼 여기에다가 1천만원에 100만원 쓰고,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 과산세가 있나요? 종이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자, 우리는 발급할 때 종이를 발급하면 안 되는 거지, 받는 거는 개인 사업자 중에 영세한 사업자들 사도 문제 없죠. 공제 안 해주면 작은 회사한테 물건 사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거는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다음 매출 자료 중 전자세금 계산서 지연 전송분이 공급가액 500 그리고 세액 50만원 있네요. 이건
지금 신고 누락불인가요? 아니죠. 신고 누락분이란 말 없잖아 이게. 얘는 그냥 위에 있는 것 중에 매출 자료 중에 이 자료 중에 지연 전송한 게 500만 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가산세 클릭해서 지연 전송해서 500만 원에 우리 0.3% 계산되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썼는데, 자, 가산세 국세기본법상에 가산세가 있는지를 보니 우리는 누락한 납부세액이 아니라 내가 환급받을 게 더 있네.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 징벌 효과를 가진 거니까 누락한 게 매입세액이 더 크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없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얘는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저장. 다음 결산 문제를 볼게요. 자, 영업사원 출장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가입 당시에 보통예금 계좌 이체 후 비용 처리하였다. 자, 그럼 우리 보험료를 비용 처리했대요. 납부했을 때에. 그럼 1000만 원이면 자, 얘를 월할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차기분인데, 자, 계산기 왜 두드려? 날짜를 먼저 봐야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죠. 절반. 두드릴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근데 뭐 날짜를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비용 처리했으니까 내년분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경과 안 됐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영업부 출장용이니까 800번대 보험료고 절반이 내년 거라는 거죠. 7월 1일이면 그래서 참 좋아요. 자, 그리고 차면에는 우리 비용 취소한 거는 미리 준 비용이다. 차기분은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2020년 9월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연 3%의 이자율로 1년간 차입하다.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월할 계산할 것. 자, 그럼 우리는 지금 2억 원을 빌렸어요. 2억 원을 빌렸으니까 차입금인데, 그럼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1년간 차입해서 내년 원금하고 상환할 거다라는 건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분계는 이자 비용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남을 거예요. 분계는. 그럼 올해 발생된 이자를 계산하면 자, 2억 원이니까 2억 원에 곱하기 3% 곱하기 9, 10, 11, 12 4달. 자, 그럼 계산을 하면 2억 곱하기 3%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딱 200만 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 올해 지금 기속된 부분이 200만 원이니까 올해 이자 비용으로 200만 원을 인식하고, 이건 아직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라고 해서 미지급 비용이다라고 써두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당사가 기말에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추가 정보를 고려하여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일단 기말 재고 자산이 공장에 보유하고 있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매입한 원재료 194만 원은 운송 중에 있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요. 자, 이거 그럼 우리 재고 자산인가요? 자, 선적지에 인도했다는 건 선적지 이후는 매입자 거, 선적지 전까지는 매출자 거라는 거죠. 선적지에서 매입자한테 넘겼다는 건데 운송 중에 있으니까 매입자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매입자의 입장이죠. 앞에 매입한 원재료 적혀 있잖아. 그렇다면 이 194만 원도 내 거니까 여기에 194만 원을 더하면, 자, 금액 344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 이 금액을 이따 계산 자료 입력에 쓰면 되고, 다음 당사의 제품 485만 원을 수탁업자들이 보유 중이다. 위탁 판매 용도. 자, 그럼 얘는 그냥 바다고, 빨간 같이 입력하면 되고, 자, 제품은 650만 원인데 적성품이 485만 원, 수탁자가 위탁 판매 용도로 가지고 있대요. 이거 내 건가요? 우리가 제품을 적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위탁자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은 재고 자산은 아직 내 재고 자산이죠. 그러면 내 거에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기말 제품에다가 지금 내 창고에는 없지만 수탁자 창고에 있는 이 485만 원치의 재고 자산도 내 재고 자산이죠. 그러면 1135만 원이 우리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될 거예요. 전에 재고 자산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었죠. 회계 1급은 그냥 이 숫자 3개만 주니까 보고 쓰면 되는데, 세무 2급에는 이렇게 내 건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기준점을 잘 잡자라고 했었었죠. 이거 아니면 뭐 감모 손실 집어넣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이건 그럼 자동 계산해서 할 거고, 자, 4번은 결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 대손 추정률을 적용하여 보충법에 의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근데 당구장 표시에 보면 반드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만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그럼 우리가 고맙지. 마이너스가 뜨더라도 그냥 얘 쓰래. 그 말인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우리 얘는 나중에 외상 매출금 1%만 한다 표시해 놓고 이따 자동 계산 가서 볼게요. 자, 다음 5번 결산 마감 전 영업권 잔액이 3천만 원이 있으며 이 영업권은 2020년 5월 20일에 취득한 것이다. 다음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균등 상각하며 상각 계산 기간 시 1월 미만 기간은 1월로 한다. 그럼 뭐 자동 계산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할 거지만 그럼 계산은 해둬야 되겠죠. 무형자산 상각비를. 그럼 3천만 원인데, 자, 이걸 어차피 잔존가액 없고 정해법 균등상각이 정해법이죠. 그냥 5로 나누면 600만 원이고, 근데 600만 원은 1년치죠. 그래서 곱하기, 자, 5월 20일 구입했다 하더라도 5월달 포함 1월 미만 원 1월로 보니까 그럼 5, 6, 7, 8, 9, 10, 11, 12 8달이네요. 18분의 2 하면 우리는 400만 원이 올해 무형자산 상각비가 되겠네요. 그럼 400만 원을 두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준비해 뒀으니까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1번, 2번 이 두 문제만 먼저 입력을 하고,
먼저 두 개만 분개를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계산자료 입력 가서 지금 이 문제에서 만약에 4번 문제에 계산자료 입력 메뉴만 이용하라는 표현이 없었으면 이걸 먼저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글자가 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해내려와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이런 말 없었으면 마이너스 뜨면 수동 계산 가야 되니까 얘 먼저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동 계산 갈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럼 처음 거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이렇게 먼저 입력할게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자, 이제 대손 충당금 문제 보면 자, 외상 매출금 1% 위에 대손 상각 버튼 누르고 자, 외상 매출금의 1% 그럼 마이너스 140만 600원 적혀 있네요. 그렇지만 이거 써라 그랬잖아. 그럼 얘만 두고 나머지는 지워버리고 지금 계산 자료만 써라 했으니까 마이너스로 그냥 분개되도록 두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결산 반영 자, 그럼 이제 얘가 들어왔고 다음 5번에 우리 영업권에 대해서 400만원 상각할 거 그럼 무형자산에 영업권에 400만원 쓰고 자, 그리고 전표 추가하면 이번 결산 문제까지 끝났겠죠. 자, 이해가셨죠? 자, 시라씨 잘 안 돼? 표정이 안 좋아. 어느 부분이 이상해? 왜 표정이 뭐 다 이상해? 그런 표정이야. 진짜? 왜 혹시 데이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잘 안 되는 부분은 톡에 올려줘요.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원천징수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